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6조 남기태, 이성수, 이성현, 이정훈 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제를 물질의 자성 탐구 수업을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활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수업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업을 직접 시연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전체 개요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어떤 수업을 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어떤 주제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삼은 학습자가 어떤 학습자인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대상 및 학생 수는 굉장히 이제 스탠다드하게 잡았어요. 저희가 이제 물리학 1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에 2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일반 학급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선수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에 관한 내용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고, 즉 도선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내용의 다음 내용이기 때문에 그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선수학습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그 물질의 자성을 이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선수학습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학습 동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함양을 시키느냐, 온라인 플랫폼, 즉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활동에 강한 흥미를 느끼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매체 및 도구 경험으로는 이전 수업에서 해당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활동 후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지를 작성하는 수업 구성, 즉 이제 언택트 시대의 어떤 에듀테크 수업에 굉장히 적응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장소는 일반 교실이고요. 모든 별 테이블을 활용해서 5인 1조로 해서 즉 총 4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여건상 한 번에 저희 수업에서는 총 3조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는 5인 1조도 아니지만 사실은 총 이제 3조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습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각 노트북이 저희 조원들의 노트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인당 1노트북을 제공해서 각 한 명 한 명이 마인크래프트 세계 속에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수업 전에 각 노트북에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모드를 미리 설치를 해놨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겠고요. 그리고 수업 주제는 물리학 1 과목의 두 번째 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단원에서 특히 물질의 자성,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을 저희가 주제로 하였고요. 그리고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단원의 학습은 어떻게 이제 중학교로부터 이어지느냐, 중학교의 전기와 자기 내용에서 전자 사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기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통합과학에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단원에서도 어떤 자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뻗어 나와서 물리학 1에서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이번 단원을 저희가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형태는 저희가 어떤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어떤 탐구 활동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E 순환학습 모형을 생각을 하고 수업 모형을 짰고요. 그리고 수업 방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듀테크 플랫폼 기반을 해서 온라인으로 협동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수업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실제 수업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의 평가는 일단은 조별로 각자 이제 협동학습을 해가면서 어떤 미션을 풀고 어떤 비밀을 탐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어디에 정리를 해서 조별 활동지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고요. 그리고 조별 활동지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들의 어떤 그 학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개별 활동지를 통해서 형성평가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 수업은 기본적으로 두 차시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일단 저희는 좀 압축형으로 보여드릴 계획이고요. 저희가 설명을 하다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중간에 끊고 바로 좀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전차식 복습하고, 전차식이 뭐였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단원이었죠. 그걸 이제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에 대한 내용을 개념 도입하고 설명을 하는 일종의 강의식 수업이지만 어떤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가미를 한 그런 강의식 수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이 조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플랫폼을 접속하는 시간도 5분을 할당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이 마인크래프트 환경상에 접속하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분을 좀 넉넉하게 할애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별 활동을 이제 하고 조별 활동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25분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것도 한 번에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표자를 통해서 한번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 이제 조들의 조별 과제의 결과를 공유를 하고 발표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개별 활동지를 작성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활용하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이 무엇이냐? 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인크래프트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름 자체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굉장히 일종의 멀티버스, 굉장히 멀티버스가 핫해지기 전부터도 굉장히 멀티버스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었던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게임은 에듀케이션 에디션이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떤 좀 더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툴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의 기능을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클래스룸 모드, 이제 학생들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칠판 모드, 이제 멀티버스 안에서도 직접 선생님이 강의식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카메라 및 포트폴리오 모드라는 것이 있고요. 얘는 이제 저번에 이제 한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어떤 포트폴리오 공간을 만든다라고 멀티버스에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다. 그리고 NPC 모드, 어떤 그 NPC라고 하면 non-playing 캐릭터라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학습에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걸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모드는 학습 매체가 굉장히 신선하니까 학생들이 게임이네 하고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한번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일종의 교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 시공간적 제약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이거는 멀티버스가 가지는 장점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모드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모드가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마인크래프트를 그냥 사용을 했어요. 어쨌든 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모드를 어떻게 하느냐? 미지의 물질 DR99라는 물질의 자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4명의 과학자의 실험을 추적한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방을 들어가서 어떤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단서들을 조합해서 그 각 조가 결과를 내서 이 DR99가 강자성체인지 반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 확인해본다 라는 이제 흐름으로 했고요. 그래서 4가지 단서 중에서 3가지 단서만 확인을 해도 DR99의 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약 수능 문제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고요. 사시 3에서 이제 4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도 막 쉽진 않지만 어느 것도 풀 수 없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4가지를 다 알게 되면 쉬운 문제가 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알아내면 스핑크스의 시련이라고 해서 스핑크스한테 물어봐서 최종적으로 답을 말하게 됩니다. 자, 전체 맵은 이렇게 스핑크스와 그리고 전설의 과학자 공렬의 방,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제2의 후에 승철의 방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승철의 후에 경호가 있겠고, 그리고 그 경호의 동료 과학자 정효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자, 바로 실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실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서 중간중간에 끊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목차니까 좀 설명드릴게요. 복습을 하고 기념을 하고 조별 활동을 하고 학습을 하고 마무리하겠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저번 시간에 뭐 봤는지 혹시 기억나니? 자, 얘기해볼 사람 없나요? 저기 소연이.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기장에서 배웠는데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었지? 전류를 통해서 주변 나침반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고 자기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자기력선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그 자기력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침반을 둠으로써 자기력선이 실제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으로 자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도중에 교차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한다 라는 자기력선의 특징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자기력 하나 더 있네요.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자, 그리고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 직선 도선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오랜 나사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걸 조금 응용을 하면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 또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오랜 나사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각자 합쳐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한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으로 원형도선을 또 응용을 하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이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죠. 자, 이제 우리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거야.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오늘은 자성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성체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자성이 왜 나타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중심으로 좀 풀어나갈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성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마인크래프트 세상 안에서 자성체가 어떤 물질이 어떤 자성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경험을 해볼 거야. 자, 얘들아, 자성이라고 하면 자성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느낌은 알고 있을 거야. 자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들 수업 시간에 많이 받고, 수업 시간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받지. 자석하면은 이런 식으로 N극과 N극을 밀어내고요, S극과 S극도 밀어내지. N극과 S극은 붙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초등학생 때 다 이해를 하고 넘어온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자성을 정의를 하자면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즉 뭐라? 자석이 아니더라도 자성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성체. 자성체는 자성을 띠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자, 자성체의 특징이, 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멘티미터에 접속을 해서 다 같이 우리 주변에 자성을 띠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적어볼게요. 한 명당 뭐 2개 정도 적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자성을 띠는 물질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다들 다 적었나요? 분명 15명이 넘는 것 같은데 왜 답이 8개밖에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변한 친구들 굉장히 고맙고 하나씩 살펴볼까? 자석은 김희근이다. 우리 희근이가 자석을 김희근이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성은 사랑은 자성을 띈다 라는 얘기를 해준 친구도 있고, 사랑과 우정 그런 것도 있네. 전반적으로 자석 말고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지. 자석을 얘기를 많이 했고, 자석 말고도 철광석, 못, 그리고 뭐 이어폰, 알루미늄 아이폰, 기믹은 뭐 이런 것들, 기믹은도 아마 딱 철로 이루어졌나 봐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약간 뭐 이런 게 단단한 것들, 이렇게 약간 빛이 나는 그런 약간 금속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자성을 띠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얘네 셋 다 자성을 띈다라고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바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자성체라고 하는 게 자석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자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뭐 있어? 봐.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도 영향을 받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미는 것도 영향을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자성체가, 자성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자석과 이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석과 끌어당기기만 할까? 그렇지 않겠지? 자, 그래서 자성의 비교 실험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철막대, 알루미늄 막대 뭐 이런 걸 썼는데, 우리 수업은 얘들아 다들 알지? 우리가 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해갖고 수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내가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왜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여러분한테 좀 시키고 싶은데 얘가 좀 위험해요. 이 자석이라는 게 굉장히, 이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센 자석이야. 이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좀 센 자석을 쓰는 거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 어떻게 위험하냐? 얘가
실은 이것도 철이잖아요. 철에 자석이 붙는 건 대충 알고 있지. 근데 얘는 너무 세서 이렇게 해도 그냥 손이 중간에 있어서 붙어버려. 그렇다는 건 손이 아니라 살덩어리가 조금 있어도 붙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그럼 보여줘야죠. 자, 방금 내가 실험을 하다가 다친 흔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집이 중간에 있으면 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내가 한번 이제 다친 경험으로 좀 주의해서 대표로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는 거고 하고 실험 과정은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실험 과정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것보다는 바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실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렇게 자석이 끌어당기는지 안 끌어당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봐봐. 철 같은 경우 철이에요. 철은 봐 이렇게 중간에 손이 잘 붙지. 그렇지? 그리고 이건 잘 봐야 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가까이 되면 흔들리죠. 흔들리는데 이렇게 약간 가까이 오는 쪽으로 흔들리는 거 볼 수 있어.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나올 지금 몇 번이 안 들어갔고 애매한데 가까이 되면 흔들리지. 흔들리면서 약간 밀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나와서 보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갖고 아쉽네. 그리고 이걸 실제로 클립을 이렇게 한번 대본 다음에 클립을 대보면은 얘는 방금 끌어당겼던 방향대로 남아있고 뭐야 위험해요. 그리고 얘네는 안 남아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직접 다성이 당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확인했고요. 실험 결과는 이런 식으로 유리 아니라 플라스틱을 사용하긴 했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물질마다 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까?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자석을 쪼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초등학교 때 이거 있잖아. 얘를 한번 반으로 쪼개면 한쪽은 N극만 되고 한쪽은 X극만 되지 않을까? 그러면 N극만 있고 S극만 있는 그런 자석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자,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걸 왜 그런가? 그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 얘들아, 전류이행 자기는 기억나지? 근데 다들 화학 시간에 이거 배웠을 거야. 원자에 있고 전자가 돈다. 그러니까 배웠을 텐데 뭐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좀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이걸로 이해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의 주변에 전자가 돌아요. 근데 얘들아 있잖아. 전자가 도는 거 뭐야? 전자는 뭘 가지고 있지? 전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전하가 도는 거 뭐야? 전류죠. 그렇지. 야, 똑똑하네. 전류가 돈다. 그러니까 전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전류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어?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일까? 반대 방향. 좋아요. 다들 똑똑하네 진짜. 전류의 방향은 전자는 운전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돌겠지. 전류가 이렇게 돌면 이거 뭐지? 전류가 돌아요. 뭘 만들어요? 자기장. 그래요. 그러면 원자는 자기장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좀 더 가면 자기장을 만드는 건 뭐지? 자석이지. 그럼 원자는 뭐예요? 원자 자석. 자석이에요. 자, 원자가 자석이야. 근데 자석은 전부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얘를 잘라요. 자르고 잘라요. 그럼 원자 하나만 남겠지. 걔도 자석이야. 그러면 다시 붙이면 다시 또 자석이 되겠지. 자석인데 양극이 있는 자석이지. 전기력성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자석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원자 자석이 자성의 근본적 원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이 원자 자석들이 어떻게 외부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어. 얘네가 자기화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화가 얼마나 됐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같은 것들이 중심으로 나누는 건데 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얘가 강자성체고요. 그리고 얘가 상자성체, 얘가 이 반자성체가 되겠어. 여기서 컷.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겠고요. 수업 다음에 이제 필습을 할 건데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이 이어지면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성체가 어떻게 실생활에 이용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별 활동을 시작할 건데 자 이렇게 수업 잘 들었나요? 네. 자 이제 조별 활동 시작할 건데 이제 마인크래프트 다 켜시고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알고 있지 접속 어떻게 하는지 접속하시고 다 맵 안에 들어와서 한번 친구들한테 인사해 보세요. 안녕. 자 뭐 확인하고 있나요? 저기 맨 앞으로 와주세요 선생님.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 깔아야 돼. 게임을 깔아야 돼. 자 얘들아 다 들어왔니? 제 VR. 네. 들어왔나요? 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친구들과 밥 먹고 교실로 들어가고 있었어. 근데 구석에서 편지 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과학자 제이라는 사람이 있대. 얘들아 우리한테 물방울 물리 선생님 아니야? 물방 봤더니 GR99라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학교 중앙북도에 전시가 되어 있었대. 이게 뭘까? 그래서 정체가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탐험을 시작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과학자 제이가 물질 DR99를 발견했대요. 제이는 자신이 알고 있던 물질 A를 바닥에 두고 DR99를 용수철에 매달아서 둘 사이의 거리를 얼마로 측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물질의 특성을 밝히고 싶었던 과학자 승철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냐? 이게 DR99고요. 그리고 이게 물질 A예요. 여기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승철이 이용을 해서 DR99를 자화시킨 다음에 다시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간의 거리가 20cm가 나왔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자화시켰는지 몰라.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경우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다시 실험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또 자화를 시켰어. 뭐를? A를 자화를 시켜갖고 다시 실험을 해봤는데 얘도 몰라요. 유실이 됐대요. 그래서 이 비밀을 파헤치는 거야. DR99가 강자성체일까? 상자성체일까? 반자성체일까?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한 군데 몰리면 분명히 이길 수 있으니까 내조로 생각해가지고 왼쪽 키를 좀 그래서 추가를 해가지고 문 열고 싶으면 오른쪽 전진 맞추고 자 얘들아 선생님들 어디로 가는지 다 준비했나요? 얘들아 각 조가 한 방으로 가게 될 거야. 각 방에 이제 힌트들이 주어져 있거든. 그 힌트를 모아갖고 어떤 그 DR99가 어떤 물질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기 동렬의 연구실입니다. 아니 정동렬 씨의 연구실. 뭐야? 오 들어가잖아요. 신기해. 이게 시간 자체예요. 이게 뒤에 모습이고 안에 보니까 A랑 거리가 1cm가 나왔다.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설명을 안 하는 건데. 그것만 찍지 말고 학생들을 찍어야 되겠지. 뭐가 있네요. 다른 게 있나? 미안해, 제가 또 찍을게요. 그걸로 하면 되지. 네. 근데 이미 설명 한번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는 이제 2cm라고 이거 얘기하고 안 보이게 할 텐데 안 보이면은 제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손으로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A는 강자성체예요. 이런 정보를 준 거예요. 저기서 정보가 없었는데 새로운 정보를 주고 이거를 조별 통지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 장소에 대한 힌트예요. 이 문제를 풀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 그거에 끌어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그리고 또 다른 힌트가 있을까? 뭔가 방에서 안 본 게 있나 한번 더 찾아볼까요? 아 여기 통과이요? 내려가고 스마트리가 하나 더 넣는 아 아 화살표가 그렇구나. 여기 이거 어딘가에 잠깐만요. 시키는데 그게 문제가 저기 있고 답지가 저기 있어요. 답지가 약간 저기. 자세히 한번 짜지는 자세히 소리. 읽어봐야 돼.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게 단단될 수 있어서 한번 자세히 하시는 걸 읽어봅시다. 잠깐 올렸는데 지금 안정이 안 되거든요.
왜 부분이 안 되나요 이게? 뭐 안장을 안 나. 이거 표지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또 저기 저기 있네. 마지막 자료에 있어. 보면 되고 전류 온. 원래 뭐 5명 이렇게 있는데. 그게 있어요. 전류의 방향이 보이진 않는 것 같다고? 온 했는데 왜 안 보여? 답이 여러분 이제 미안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수업을 하고 아쉽다. 저희가 수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좀그 HDMI로 한번 조별 현재 이제 지록하면서 단서를 하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여기는 이제 승천의 방인데요. 과학자 승천의 방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을 해서 지구 자기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어디까지인지도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기 전은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장난 나침반을 다 줬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뭐죠? 그 제2의 방. 네, 이렇게 제2의 방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제2의 방으로 왔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제2의 방인데요. 아 진짜. 아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 제2의 방에는 이런 식으로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실험했을 때 20cm로 측정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한 A는 강자성체라는 이제 조건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걸 몰라도 나머지 3개의 정보를 통해서 추론을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으로 오면 다음 방으로 갈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받고 그리고 누가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동서남 북쪽 어디로 가야지 다음 집으로 갈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스토리를 같이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쯤 하겠고요. 스토리가 사실 백미인데 필수는 아니니까. 자 얘들아, 다 단서를 찾아갖고 한번 확인해봤니? 네. 자, 이거를 활동을 해봤어요. 활동해봤는데, 자 결과는 여기다가 패들렛에 각조에서 하면서 작성했지. 여기다가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요. 자, 다 공유를 했으면 학습지를 이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자,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설명인데요. 활동 결과 이 얘네들 자활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들이 그리고 실험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네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이 4가지 중에 어떤 3가지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풀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DR99가 강자성체라는 걸, 상자성체죠. 상자성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얘들아, 전설의 과학자 제2의 DR99에 대해서 다들 이제 재밌게 확인해봤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느냐? 우리는 자성체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라는 게 어떤 거고, 왜 그렇게 그런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각 물질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이는 반자성체고, 강자성체고, DR99는 상자성체고, 이런 식으로 물질 A는 강자성체였지, 철은 강자성체고요, 물과 구리는 반자성체였습니다. 이렇게 알게 됐고요. 우리는 자성의 원인, 자성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자성체의 종류와 특징, 어떻게 3가지의 자성체가 있는지 확인해봤고, 그리고 자성체가 사용되는 예시랑,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협동을 함으로써 과학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탐구를 해나가는지까지 확인해봤어. 이런 식으로 원자의 스핀, 그리고 3가지 자성체, 그리고 이렇게 사용일에, 그리고 이렇게 결과까지 됐죠.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
시간을 딱 잘 맞춰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엑셀 파일에다 지금 막 의견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물어보고 코멘트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은 의견을 주십시오. 네. 지금 사실 이제 협력교섭을 해가지고 함께 하신 거잖아요. 여러 명께서. 근데 일단 현실적인 궁금증은 돈이 없다는데 협력교섭법 어떻게 한다고 이제 궁금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좀 아까 뭐 이거는 그 만약에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 이걸 적용한다고 정말 재밌게 잘 할 것 같은데 대부분 한 명이 이제 교사 혼자가 이걸 다 컨트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 지금처럼 한 것처럼 모든 학생들한테 다 캐릭터를 주지 말고 조별로 캐릭터 한 명 있는 게 더 컨트롤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명 이렇게 있으면 20명이 쌤 이거 어떻게 올라가서 봐요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차라리 모종별로 있으면 네 모두만 딱 하고 이렇게 하면 돼 끝내면 되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 거예요. 하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협력교섭법을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거. 예. 일단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협력교섭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한 조 내에서 각 조원들이 이 DI99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발표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들을 협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었고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가 텔레포트로 이제 보여드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 집을 찾고 그러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협력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이제 한 번에 설명함으로써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방탈출도 사실은 한 명이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해야지 각 단서들을 찾기가 훨씬 빠르고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거기서 협동학습, 즉 이제 과학자들이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좀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던 것 중에 현실적인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수 없는 이슈로 해서 이제 회기를 한 것들 중에 각 조끼리도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얘네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거나 또는 협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어떤 조 A랑 조 B가 있으면 서로의 조에 어떤 정보를 뺏기 위해서 결투를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둘이 이제 협력을 해서 서로의 정보를 함께 공유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쟁 요소를 심어넣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게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이거는 이제 들어가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하신 것도 조금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방금 이제 방탈출의 예시를 든 것처럼 한 방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이제 각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해야지 좀 더 협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습니다. 좀 난잡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저도 동감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수업 방식에 좀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네. 뭐 이거를 어느 몇 시에 여러 개의 학교에서 여러 개의 팀이 들어와가지고 경쟁하면서 이걸 게임처럼 빨리 해결하고 뭐 이렇게부터 할 수 있나? 그거보다 더 상위의 어떤 시스템이 허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냥 평범한 유저들이 이제 열 수 있는 한계는 저가 50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크게 열 수 있는 방법도 좀 공적인 루트를 활용하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할 때 뭔가 부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 만약 학생들이 뭐 고의가 아니든 간에 약간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그런 뭐 블록을 부수거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혹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냥 구현을 급하게 하느라 안 하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뭐 어떤 뭐 교육을 위한 거든 아니면 단순히 게임을 위한 거든 수많은 이제 플랫폼에서 서브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 마인크래프트 내 여러 가지 만들어진 맵에서 이제 마스터 유저가 만들어 놓은 블록은 부수지 못하도록 하는 플러그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그런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 혹시 조 교수님? 저는 근데 하나 아이디어 내고 싶은 게 이 네. 게임을 하면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자 성체를 획득하고 또 돌아다니다가 반자 성체를 획득하고 뭐 네. 이런 거를 아이템 획득하듯이 자성체를 다 모아서 뭔가 이런 걸 했으면 더 이것도 하나의 제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사로서 제가 이거를 만약 제 수업 시간에 한다고 했을 때
이 마인크래프트를 이렇게 만드는데 들이는 공의 시간이 얼마큼이 들지 그건 궁금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의견을 내주신 부분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왜냐면은 이 게임 내에 종이도 있고 구리도 있고 뭐 철도 있고 알루미늄이 있나요? 알루미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것들이 있어갖고 얘네들을 이제 너희가 강자성체인 걸 알고 있니? 상자성체인 걸 알고 있니?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게임 내에서 실제로 모으도록 해서 얘네를 답으로 제출할 때 이제 DR99가 강자성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강자성체를 이렇게 내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까도 생각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사실 그걸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이제 약간 실제로 품이 얼마나 드느냐라는 부분은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한 번 만들면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능력자가 만들어 놓는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지도만 받는다면 충분히 별로 품이 들지 않고도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힘드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아니라 저기 이제 마인크래프트 고수신 이정훈 선생님께서 드물인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저는 처음부터 직접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한 8시간, 10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그 마인크래프트 특성상 기존에 사람들이 만들어 온 맵을 가져오거나 할 수가 있어 공유하거나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들 뭐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아니면은 뭐 배포 사이트 같은 데서 가져와서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활용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러 자성이라는 과학 개념에게 특화되지 않은 사실은 뭐 다른 문제를 교체하면 일부러 그렇게 재사용하게끔 만드신 걸까요?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과학 개념에 특화된 맵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하죠?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라 다른 과학 개념으로 다시 맵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일부러 맵을 구성해 놓으신 걸까요? 이거요? 네. 이거 아니면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면 자성이라는 개념만 타깃으로 개발한 마인크래프트일까요? 저희 정확히 네.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한 이제 맵은 이 수업을 위한 맵이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여기서 문제만 바꿔서 4가지 힌트를 사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하나의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제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변경성이 있죠. 근데 사실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맵을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 마인크래프트가 이 자석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가 사실 많이 있는 편이 아님에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한 힌트를 전부 다 이제 제공을 했을 만큼 굉장히 이제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서 어떤 거든 사실 원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에듀케이션 보드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스크래치 기능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어떤 화학 그런 실험실 기능도 제공하고 그리고 코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원소들에 대한 그런 아이템들도 있고 그런 것들 제공하고 논리 회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이 많습니다. 혹시 한 명만 더 의견 오케이. 혹시 이게 개인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를 하려면 뭘 써야 되죠? 하마치 같은 걸 써야 되나? 네네. 그래서 막 개인 노트북마다 그런 게 다 전제가 돼 있어야 되고 네. 혹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재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뭐 네. 버전업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충돌 문제나 그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사실은 말씀해주신 부분이 되게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라고 할까, 약간 핑계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희는 그 처음에 가정을 할 때 이런 수업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라고 가정을 하였고 사실 저희가 가정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컨대 저희가 컴퓨터실에서 이걸 쓴다던가 하면 이제 저희가 미리 업데이트를 미리 해놓고 하마치 같은 것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막 학교 컴퓨터 특성상 갑자기 안 되는 컴퓨터가 있다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조금 컴퓨터를 활용하는 모든 수업에 해당되는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20명 일반 학급을 대상으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에 대한 것을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게임으로 조별로 해결하는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논의가 지금 그 게임 자체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그 시도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은 들고 오늘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학생들의 개별 조별 활동지 같은 거 여기서 어떻게 구성했는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고 중간에 멘티 닷컴 같은 거 활용하고 시범 실험도 열심히 했고 근데 다만 시범 실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도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잘 보일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세 개 다 매다 놓지 않고 아니면 필요하면은 기존에 있는 동영상 같은 걸 잘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스토리 라인을 굉장히 친밀하게 나름대로 짜가지고 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면서 이 세 가지 이 자에 대한 서로 다른 재질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답을 중간에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 자동차야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조금 더 아마 시간이 충분했으면은 학생들에게 궁금증도 막 유발하면서 했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전자스핀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하고 가는 건지 시간이 없어서. 오케이. 그거는 그 물리 2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교육과정상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있으니까 그런 걸로 나옵니다. 나와요? 그림입니다. 그렇구나. 저기 교과서 그림인 건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지금 했고 그리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밤새 지금 며칠 밤을 못 잘 것 같은 상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 조를 하고 난 다음에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